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 대학 수학능력시험 화학원 해설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정말 몇 번은 해도 부족하지 않은 말,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정말 끝까지 잘 해냈습니다. 저랑 같이 1번 문제부터 20번까지 꼼꼼하게 해설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실수가 있었는지, 어떤 부분을 잘 해냈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기억, 니은, 디귿으로 바로 내려가서 문제풀이 할게요. 기억번에 기억이 탄소화합물입니까? 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거기에 뭐 수소라든지 산소라든지 다른 원소들이 이제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죠. C2H5OH라고 하는 에탄올에는 탄소가 기본 골격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기억번 보기는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은 동그라미고요. 니은번에 기억이 증발할 때 주위로 열을 방출한다. 좀 읽어보면 에탄올의 주성분이 손 소독제를 손에 바르면 에탄올이 증발하면서 손이 어떻게 된대요? 시원해진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다? 흡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열을 방출한다라고 하는 발열 반응에 대한 설명이므로 니은은 틀린 보기. 마지막 디귿번에 니은이 산화되는 반응이 발열이다. 주위로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냐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손난로만 봐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지만 좀 더 읽어보면 손난로 속에 들어있는 철가루 산화되면서 열을 어떻게 한대요? 방출한대요. 그럼 디귿번은 옳은 설명의 기술이 되어 있는 중이겠죠. 기억 디귿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번 문제는 좀 가볍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다음 2번은 그림은 원자 XY로부터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냈다라고 해요. 자, 그럼 전자를 뭐 잃고 얻고에 대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나타내면 되겠죠. X원자 같은 경우에는 M개의 전자를 잃었대요. 양이온이 되었을 것이고요. 기억번의 X이온은 X의 M 플러스 양이온 이렇게 쓸 수 있었을 겁니다. Y원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자를 N개를 얻었어요. 그럼 음이온이 됐겠죠. N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을 표시할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기억번 보기를 내려가 보시면 기억번 X 솔리드 전성, 표짐성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전성에 대한 건 금속에 대한 특징이죠. X원자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됐어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경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과 같은 금속들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번에 X는 금속 원자이다 라는 말과 같은 거니까 정답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니은번에는 니은이 음이온이다. 니은은 음이온이 맞았죠.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N-라고 하는 음이온이 맞습니다. 마지막에 디귿번이 뭘 물어보고 있냐면 기억과 니은으로부터 X2Y라고 하는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M 대 N이 1대 2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 전하값을 물어보는 것이겠죠. 1대 2냐. 화학결합에서 중요했던 것은 전기적 중성이 되도록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2개 대 1개로 만나는 거죠. 비율로 따졌을 때. 그렇다면 이게 1 플러스, 그다음 여기 2 마이너스라고 할 때는 1 플러스짜리 2개랑 마이너스 2짜리 1개 다 만나면 0이라고 하는 그런 전하의 균형이 맞아질 거기 때문에 디귿번이 정답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냥 플러스 1짜리 2개랑 마이너스 2짜리 하나 만나서 0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그런 보기였어요.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실린더 뭐 자주 봤던 그림입니다. 화학 반응식을 직접 써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림에 분수로 나오더라도 내가 계산하기 좀 간단한 숫자들을 대입해서 바로바로 풀어도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알루미늄과 HF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는 상황이고요. 수소와 알루미늄의 원자량이 각각 1과 27이래요. H는 원자량이 1이고 알루미늄은 27이다. 이걸 주는 이유는 계산을 하기 위함이겠죠. 항상 중요한 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맞춰보면 플루오린이 여기 3개 있죠? 원자가. 그렇다면 반응 전에도 3개가 있었어야만 해요. 저는 여기다가 분자의 그 개수 혹은 개수에 해당하는 숫자를 3 이렇게 하얀색으로 적어볼게요.
H가 원자가 3개가 됐죠. 그럼 반응 후에도 3개의 원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투적 2분의 3이라고 숫자를 써야만 할 것입니다. 실제 화학 반응식을 쓸 때는 분수 말고 다 정수로 고쳐주셔야 되겠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계산만 하기 위한 문제여서 여기다 분수를 그냥 남겨두도록 할 거예요. 자, 알루미늄은 여기 하나, 여기도 알루미늄 하나 이렇게 그대로 쓰여져 있으니까 놔두시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 문제에서는 y분의 x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y랑 x 둘 다 질량이에요. 질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물질의 양에 해당되는 몰수에다가 원자랑 분자랑 화학식량을 곱해서 구하는 값이었었죠. y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에 있습니다. 몰수 2분의 3이라고 쓸 수가 있을 테고요. H2의 분자량은 2죠. 그럼 y에는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갈 것이고 x는요.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1몰을 잡았죠? 1 곱하기 27. 엄청 간단한 계산입니다. 이거는 정답이 9가 되는구나. 그래서 답이 4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안 풀어도 되고요. 화학 반응식 쭉 정수로 다 적고 풀어도 그렇게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번은 그래도 중요도는 좀 높은 문항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고 4번은 평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건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실수하면 안 되는 문제였죠. 수동 완성이랑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출제가 됐고요. 이산화탄소의 상변화에 따른 동적 평형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솔리드, 이산화탄소 고체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고 승화되고 있네요.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것도 승화라고 부르고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것도 승화라고 부르는 거죠. 가설입니다. 밀폐된 용기에서 드라이아이스와 CO2 기체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어떠한 특징을 갖는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겠죠. 다음 화면. 또 CO2의 질량을 측정한다.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2라고 하는 시간일 때 어디에 도달했냐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대요. 자, 동적 평형의 가장 큰 특징,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지점이죠. 속도가 같은 것이지 반응이 정지된 게 절대 아닙니다.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마치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 여기 T2에서 지금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알려줬고요. 결론이 가설이 옳다래요. 자, 이 친구가 어떠한 가설을 세웠길래 그 결론은 옳았고, 자, 문제는 뭐냐면 학생 A의 결론이 타당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것이었거든요. 기억본 보기로 바로 내려가면 CO2 솔리드의 질량이, 그 드라이아이스의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질량이 변하지 않는다, 더 이상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죠?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그 양이 각각 일정해지는 상태, 그게 동적 평형의 또 다른 특징이었죠? 그래서 기억번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번에 T1일 때, 자, T1은 T2보다 시간이 앞에 있어요. T1의 특징은 아직 평형에 도달하기 전입니다. 평형 도달 전. 평형 도달하기 전에는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를 비교했을 때 정반응의 속도가 더 빠른 상태죠. 점점점 역반응이 정반응을 따라잡아서 그 속도가 같이 비율이 1이 되는, 같아지는 지점이 T2였다면 T1에서는 정반응의 속도가 아직 더 빨라요. 아까 반응식 기억나시죠? 솔리드에서 기체되는 게 정반응 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 반대로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것이 역반응 쪽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니은번 보기에 그 분모 분자를 좀 잘 보셨어야 되는데 분모에 S가, 그러니까 드라이아이스가 기체, CO2로 승화되는 속도 분의 그다음에 G가 S로 승화되는 속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둘 중에 평형전에 누가 더 빠르다고요? S가 G로 되는 게 더 빠르다고요. 그럼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큰 값을 가지니까 이 전체적인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니은번 보기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니은은 정답이 되겠구나. 마지막 D급번에서는 T3일 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T3는요. 평형 도달 이후예요. 그 이후 상황은 평형에 도달했을 때랑 다 똑같이 해석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D급번에서 지금 어떤 보기를 내고 있냐면 CO2 솔리드가 CO2G로 승화되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술을 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동적 평형, 가역 반응에서 정의되는 반응이고요. D급번은 그래서 보자마자 X를 치셨어야 했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2개 맞아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됐었던 동정평형에 상당히 좀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문항이 우리 4번 수능 문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1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5번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온 X 플러스, 그 다음에 Y의 E 마이너스, 그 다음에 G의 E 마이너스에 대한 모형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 자체가 거의 수능 완성이랑 똑같이 나왔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를 건데요. 일단은 그 동글동글한 게 전자잖아요. 전자의 개수가 10개, 여기도 10개. 그럼 원래는 몇 개였을까? 한 개를 잃어버려서 10개의 전자가 찍혀 있었다면 원래는 11개짜리 전자를 가지고 있었고 양성자의 개수도 11였던 11번 나트륨이었겠죠. 그 다음에 2개의 전자를 얻어서 10개가 됐습니다. 원래는 8번 산소였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2개를 얻어서 18개가 찍혀 있으니까 원래는 1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양성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16번 황이 E-가 되어 있는 음이온을 마지막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기억번 보기부터 가겠습니다. X와 Y가 같은 주기 원소이냐. 이게 그림만 보고 전자껍질 2개, 전자껍질 2개, 동그라미 하면 큰일 나죠. 지금 기억번은 원자 상태의 X와 원자 상태의 Y를 물어보는 중입니다. X는 3주기의 1족 원소인 나트륨이고요. 그죠? Y 원자는 2주기의 16족인 산소였어요. 그러니까 기억번은 서로 다른 주기입니다 라고 했어야 해요. 니은번에 전기음 성도는 Y가 G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전기음 성도 값을 다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외우지 않더라도 경향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선택지에 대한 답은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주기율표상에서 1부터 17까지 이렇게 썼을 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기음 성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플루오린이 1등이었어요. 지금 보면 산소랑 그 다음에 16번 황이면 O, 그 다음에 여기 S 이런 식으로 있었을 겁니다. 좀 더 위쪽에 있는 같은 쪽에서 위쪽에 있는 산소가 더 큰 전기음 성도를 갖기 때문에 니은번은 정답. 자, 마지막 D급번.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 이거 우리 공부하면서 진짜 한 100번도 넘게 본 그런 보기죠. X가 G보다 크다. 원자 번호 클수록 크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주기에. 그러면 11번과 16번에 대한 XZ니까 Z가 X보다 크다라고 했어야 되겠죠. 이것은 틀렸구나. 정답은 니은 하나만 맞는 2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아주 특별하게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게 다른 시험보다는 긴장감이 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페이지에서도 조금 애매한 그런 감정을 느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씩씩하게 1페이지를 잘 마쳤으면 2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저도 이제 2번째 페이지부터 좀 더 꼼꼼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부터 11번까지 되게 빽빽하게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6번은 수소 H와 이주기 원소 X, Y로 구성된 그런 분자에 대한 설명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줄에 가나다에서 X, Y는 옥텟을 만족한대요. 그럼 이주기가 나왔고 분자에서 옥텟을 만족한다 라는 힌트가 있으면 뭘 떠올려야 된다?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이 4개를 가지고 분자를 구성을 해야 된다. 지금은 수소와 같이 만나게끔 해야 되는 상태였고요. 가나다의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각각 4 이하래요. 그러니까 4개까지만 가능한 거죠. 뭐 5개, 6개 이런 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가나에서 분자당 X와 Y의 원자수가 같대요. 가와 나에서 X와 Y의 실제 원자수가 같다라는 뜻이고요. 각 분자 1몰, 그냥 한 덩어리라고 봐주시면 돼요. 존재하는 원자수비가 아까 이 칸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옥텟을 만족하는 이주기 원자들 CNOF를 가지고 생각을 할 것이고 이들이 가지는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은 각각 4개, 3개, 2개, 1개, 0개, 1개, 2개, 3개예요. 그럼 가번이랑 나번에서 XY의 원자수가 같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나번이 좀 더 명확해서 나번을 보도록 할게요. 수소는 공유결합 몇 개, 1개 할 수 있는 원소죠. 그러면 그러한 수소 2개랑 1대2의 개수비로 만나는 Y는 몇 개의 손을 뻗을 수 있는 애여야 되죠? 2개의 손을 뻗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하나, 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2개의 손을 뻗을 수 있는 원소가 있어요. 원자는 바로 8번 산소입니다. 여기를 8번 산소를 쓰게 되면 얘가 H2O가 되는 거고 그럼 실제로 이게 2개, 1개
XY의 원자수가 가와나에서 분자된 개수가 같다라고 했으니 가번이라고 하는 HX, 요 H랑 X로 구성되어 있는 가번 분자에서 X 원자도 몇 개여야 된다는 거야? 한 개여야 된다는 거죠. Y가 지금 분자당 한 개 있으니까 X도 여기 분자당 한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의 고유 결합을 할 수 있는 애가 와야 되겠네? 플루오린이구나. 그래서 X에다가 9번 플루오린을 쓰는 순간 가번은 HF라고 하는 분자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답원을 갈게요. H, 결합 하나 하는 애였죠? 그 다음에 X는 결합 2개 하는 애였고 Y는 Y가 지금 결합을 2개 하는 애였고 X가 결합을 하나 할 수 있는 플루오린이었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형태일까요? HOF, 이런 형태겠죠? 뭐 직선은 아닐 거예요. 산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H, Y, X 1대1대1로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분자가 나옵니다. 기억번. 이게 뭔지 알았으니까 정답을 내릴 수가 있을 텐데요. 가에는 이중결합이 있다라고 했는데 HF에는 이중결합이 없죠. 그냥 단일 결합 하나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기억은 틀린 보기고 나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자,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종류의 원자끼리 만나서 그 두 원자 사이 전기음 성도의 차이가 몇? 0인 지점이 있냐라는 뜻이잖아요. H2O는 이렇게 생겼죠. 두 원자 사이라고 하면 H와 O, O와 H 서로 달라요. 전기음 성도가 0이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번에 무극성 공유결합하는 부분 없고요. 디귿번에 다에서 X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그러니까 전기음 성도 값을 비교할 수 있냐를 또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에서 X를 물어보고 있어요. X. 오, 아까 그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플로린이 1등이었죠? 플로린은 다른 애랑 이렇게 만났을 때 전자를 자기 쪽으로 가장 세게 끌어옵니다.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 디귿번은 정답이다. 디귿번 하나 맞았네요. 답은 2번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뭐 전기음성도 관련해서 묻고 있습니다. 7번 문제도 비슷해요. 6번이랑 7번이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해주시면 더 좋겠는데 탄소와 이주기 원소 XY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중결합을 나타내주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여기서는 모든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합니다. 방금 6번 풀 때랑 똑같은 거 적용하면 되겠네요. CNOF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테고 탄소는 4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죠. X라고 하는 애 2개랑 만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탄소는 4개의 결합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결합선을 추가를 해야 하고 옥텟을 만족한다면서요? X라고 하는 애는 2개의 공유결합을 하면서 나머지는 이렇게 비공유로 남겨놓는 누가 들어가면 된다? 8번 산소가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가는 CO2, 그 직선형의 무극성 분자가 선택이 될 것이고요. 나번에서입니다. X가 누군지 결정이 났습니다. X는 2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 산소예요. 탄소가 4개의 결합을 했네요. 하나, 둘, 셋, 4개. Y는요. 하나의 결합선을 뻗으면서 옥텟을 만족해야 하므로 나머지 이렇게 6개의 전자 세 쌍을 비공유 전자쌍으로 남겨둘 겁니다. 9번 플로린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얘 누구냐면 COF2예요. 평면 삼각형. 그래서 극성 분자. 그다음에 X가 누구였냐? X는 8번 산소였고 그다음에 Y는 9번 플로린. 여러분 실전에서 뭐 굳이 이거 다 쓰진 않았을 테지만 저는 이제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 표현을 하는 중입니다. 2개의 결합선 뻗었고요. 2개의 결합선 뻗었어요. Y는 1개의 결합선 잘 하고 있고요. 하나의 결합선 잘 뻗었습니다. 근데 이건 다중결합이 없다는 뜻이죠. 비공유 전자쌍 한번 표현해보면 혹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거 많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얘는 O2F2. 이거 전부 다 이거 3개의 분자는 기출에도 늘 나오는 거였고 그다음에 연계교재에도 늘 나오는 그런 패턴의 분자들이었습니다. 기억번.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가 2가지냐? 우리 써봤죠? 다중결합 있죠?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을 우리는 다중결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중결합이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럼 가와나 2가지다. 기억은 정답이 될 테고요. 니은번에 가가 무극성 분자냐? 제가 아까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탄소 기준으로 해서 산소가 완전히 대칭으로 왔죠?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되는 무극성 분자가 맞습니다. 다음에 디귿번에 공유전자쌍의 개수는 나와 다가 같냐라고 했는데 세보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얘는 4개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하나, 둘, 3개예요. 다르죠. 디귿번 틀렸습니다. 공유전자쌍의 개수가 같은 건 오히려 가와 나라고 해야 되겠죠. 4개, 4개로.
정답은 기억, 니은 2개 맞아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페이지에 조금 6번, 7번이 수월하게 해결이 되고 있고요. 다음 8번으로 내려가면 열심히 조합하고 외웠던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조합 문제가 어렵진 않지만 시간이 좀 걸리죠. 우리는 실전에서 진짜 중요하죠. 특히나 화학 원 같은 경우에는 타임 어택이 굉장히 심한 과목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뭐 좀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투자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에서는 시간을 아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수능에서는 시간을 아낄 만한 문제를 많이 내주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제 또한 아주 빨리 풀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면 시간 내에는 잘 해결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어떠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면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2, 3주기 15, 16, 17쪽의 바닥 상태 원자 W부터 Z에 대한 설명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2, 3주기라고 하는 조건이 있고 15에서 17쪽이래요. 그러니까 6개의 원자를 알려준 거예요, 우리한테. 누구를 얘기합니까? 2주기의 15는 질소죠. 그 다음에 16쪽은 산소, 그 다음에 17쪽은 플루오린. 그대로 쓰면 돼요. N, O, F. 얘가 이제 2주기에 있는 15, 16, 17쪽 원소를 얘기하는 중이고요. 그 다음 3주기에는 인, 황, 염소. 이 6개를 가지고 이 안에서 W, X, Y, Z를 결정 지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첫 번째 줄. 우리 열심히 하던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W와 Y가 다른 주기래요.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에서도 W와 Y에 대한 힌트를 줬어요. 그러면 저 말은 뭐냐면 W, X, Y, Z 중에 다른 거 건드리지 말고 일단 W랑 Y에 대한 힌트부터 얻어라 라는 뜻이에요. 순서를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요. 홀 전자수분에 pOrbitال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같다. 써보면 되겠죠. 네, 마지막에 이 전자배치에 대한 자료인데 아마 이걸 먼저 쓰고 나서 여기에 부합하는 것을 찾아라 라는 조건으로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두 번째 것부터 해결을 할게요. 홀 전자수분의 pOrbitال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써볼 건데 홀 전자수 3개, 2개, 1개. 자, 분수 그냥 따로따로 안 쓰고 짝대기 하나로 긋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3개, 2개, 1개. pOrbitال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요. 여기 3개, 4개, 그 다음에 5개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하나하나 따로 쓰자면 사실 3분의 3, 2분의 4, 1분의 5인데 제가 그냥 끊지 않고 쭉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9, 그 다음 3분의 10, 3분의 11이 되겠죠. 그럼 보세요. 같은 숫자를 갖는 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1분의 5라고 해서 5, 그리고 2분의 10 해서 5. 무슨 얘기냐면 W와 Y는 이게 같다면서요. W랑 Y의 후보군이 누구누구라는 거야? 황과 그 다음에 플루오린. 얘네가 W랑 Y의 후보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되면 안 되겠죠. 저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가정을 한번 할 겁니다. 만약에 얘가 Y가 플루오린이 Y라면 마지막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저는 Y를 지금 플루오린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실제 4개죠. 그 다음에 홀전자의 개수는 1개일 거예요. Y보다 Z는요, 4대 2니까 이것의 절반만큼의 실제값을 가질 겁니다. 그럼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분의 홀전자수가 8분의 1인 게 있느냐? 이 안에 이런 건 없는 거죠. 8분의 1인 거 이 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무슨 가정이 틀린 거다? F가 Y라고 하는 가정이 틀린 거예요. 그럼 아까 경우의 수는 2개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틀렸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Y는 결국에 플루오린이 아니고 누구고 요 S에 해당하는 황이고 그다음에 W가 대신에 누가 되는 거예요? 플루오린이 되는 것이죠. 9번 플루오린이 된다. 여기다 한번 적을게요. 원자 번호를 16번. 이렇게 됩니다. 그럼 16번에 해당하는 실제값을 써보면 3주기니까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6에다가 여기 홀전자 2개. 4대 2니까 절반이죠? 그럼 2분의 1을 하면 6분의 1이 되는 거. 누구예요? 홀전자 하나면서 s오비탈의 전자 6개. 3주기에 17족에 있는 여기 CL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Z가 17번 CL이구나. 나머지는 이 상대 비율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요 누구를 기준으로 할까? 얘를 기준으로 할까요?
얘가 지금 몇이었어요? 우리 원래 6분의 2였죠? 6분의 2 보다 4분의 9배인 거 찾으면 되겠죠. 1, 2, 2, 3. 아하, 4분의 3 찾자. 누구? S오비탈에 들어있는 거 4개, 홀전자 3개. 그럼 질소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서요. X가 7번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는 거였어요. 다행히도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주어졌고 하나가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오래 걸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전에서는 이러한 몇 초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능 연계교재라든지 기출문제를 가지고 좀 완전히 숙달될 때까지 연습을 좀 달달달달 많이 하셨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한 친구들이라면 8번 문제 실수 안 했을 거라고 확신이 좀 듭니다. 8번 문제는 강조를 많이 했던 문제예요. 기억번부터 풀이를 해보자면 3주기 원소가 2가지냐? 이제 다 푼 거죠. 3주기 누구누구 YG 2가지 맞아요. 기억번은 정답이고, 니은번의 원자가 전자수는 W가 Z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W도 17족, 그 다음에 Z도 17족이에요. 둘 다 7개로 같기 때문에 니은이 틀린 거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도 굳이 다 해볼 필요 없죠. 우리 다 외우고 있죠. X를 물어봤고 Y를 물어봤어요. X, 전자가 하나라도 들어있는 거 5개. 그 다음에 Y는요, 66789999죠? 9개. 그러니까 디귿번에 누가 더 크다고 했어요? X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 정답은 기억 하나 맞아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까지 풀었습니다. 이제 9번으로 가서 9번은 산화환원 반응과 관련된 문제예요. 산화환원 단원에서는 2문제 출제되죠. 지금과 같은 어떤 이온수와 관계된 문제 하나와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거.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하는 문제. 그 완성 문제는 3번째 페이지에 나왔고, 2번째 페이지에는 이온수와 관련된 전하량 보존을 적용하는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전하량 보존이에요. 전하량 보존. 자, 가번. A에 플러스 15N이 들어있는 수용액 Vml를 준비했다. 자, 그러면 N 빼고 그냥 생각합시다. 플러스 1짜리 15이니까 플러스 15의 전하량을 갖고 있는 중이었겠죠? 자, 그다음 나번 상황은 요 가해 비커에 B 고체 금속을 넣을 건가 봐요. 그 B를 넣는다. 반응을 시킬 거다. 그다음에 다번에 나의 비커에 이번엔 C네요. 종류가 달라요. C를 넣어서 반응을 시켰어요. 결과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이 나 과정 이후에 B가 넣어준 B죠. 넣어준 B가 모두 B 플러스가 되었고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반응이 일어난 거죠. A의 일부는 석출이 됐고 B가 녹은 겁니다. 됐죠? 다과정에서 B의 E 플러스는 C와 반응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C보다 B가 더 반응성이 큰 금속이었다는 뜻이죠. 반응하지 않았고, 다과정 이후에 C를 넣었을 때 C는 C의 M 플러스라고 하는 양이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A 플러스랑 금속 C가 반응을 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처음 상황이 뭐였냐? 가를 한번 써보면 가의 양이온의 종류는 A에 1 플러스밖에 없었죠. 그게 15N개 있었어요. 저는 N은 뭐 빼고 생각하긴 할 건데 여기 다 NN 있으니까 한번 적어본 겁니다. 전하량이 15죠. 나번 상황에서도 전체 전하량은 15여야 되고요. 다번 상황에서도 전체 전하량은 15여야만 해요. 자, 우리 마치 중화 반응에서 들어온 이가의 몰수만큼 뭐 전체 이온수가 감소한다.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A에 1 플러스짜리가 있고 B에 2 플러스짜리가 있다라고 해요. 주고받은 전하량은 같아야 되죠. 얘가 2개가 사라질 때 얘는 1개가 B가 녹아가지고, 얘가 2개가 사라질 때 양이온 2 플러스짜리는 1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이가 양이온의 몰수만큼 이온의 개수가 양이온 수가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얘가 2개 반응할 때 얘는 그 빈자리를 1개밖에 못 채울 거니까. 맞아요? 그럼 봐봐요. 15에서 12로 3개가 줄었거든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B의 E 플러스라고 하는 애가 3개 들어온 거예요. 3. 그럼 더해서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9N이었겠죠. N 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럼 봐봐. 확인할게요. 플러스 1, 9. 9 더하기 2 곱하기 3은 6, 15. 맞죠? 잘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E 플러스가 다과정에서 반응 안 했다라고 했죠? 여기는 3개 그대로 있어요. 합쳐서 6이니까 얘가 3이네? 전체 전하가 15가 돼야 되는데 얘는 플러스 6밖에 안 되죠. 플러스 9가 있어야 되겠네? M에 3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풀이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기억번부터 M이 3이다. 방금 했죠? M은 3이 맞아서 기억은 정답이고, 그다음 니은번에
나와 다에서 A의 플러스의 역할을 물어보고 있네요. 산화제냐? 라고 하고 있어요. A는 자기는 환원이 되면서 남을 산화를 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니은번이 정답입니다. 디귿번 다 과정 이후 양이온의 개수비가 B의 A 플러스 대 C의 M 플러스가 1대1이냐? 빨강색으로 적은 것 같은데요. 3대3이니까 1대1이다 라고 하는 디귿도 정답이 되겠죠. 기니디 다 맞아서 답을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뭐 쓴 것도 없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최근 올해 모의고사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들 많이 나왔었어요. 그걸로 연습 잘 해서 9번도 다 맞추셨기를 바랍니다. 10번 문제는 좀 별 쳐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8번 문제처럼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시간이 좀 걸려서 결국에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모의평가에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언지를 줬어요. 양자수 문항에서 조금은 복잡한 조건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학력평가도 마찬가지였고 특히나 모의평가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우리한테 계속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그 기조가 반영이 돼서 이번 10번 문항에 출제가 되었어요. 다음은 바닥 상태 탄소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의 상황을 나타냈대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나다라를 이야기하고요. 탄소래요. 탄소. 바닥 상태 탄소. 전자 어디 들어있냐면 1s 오비탈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1s 넓으니까 1s 그다음에 2s 2p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있을 거예요. 1s2, 2s2, 2p2 홀전자로 이렇게 두 개 하나씩 채워지겠죠. p 오비탈에 n-l, l-ml, n분의 n 더하기 l 더하기 m 우리 모의평가 기억나시나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프에서 해결을 보도록 자료가 제시가 되었다면 이 문제는 그냥 곧 하나, 둘, 세 줄로 그냥 조금만 조건을 바꿔가지고 넣어준 거예요. 씁시다. n-l 값, 그 다음에 l-ml 값.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n분의 n 더하기 l 더하기 ml 값. 여러분들 실전에서의 그 시험지였으면 그냥 여기다 직접 써도 돼요. 전 좀 넓게 쓰려고 밑으로 내렸습니다. n-l 값은 뭐 s-오비탈은 그냥 요 주양자수 그대로 쓰면 되죠. 부양자수가 0이기 때문에 1, 2, 그 다음에 l 값이 1이니까 여기는 1일 거예요. 일단 값을 쓴 다음에 매칭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l에서 ml을 뺄 건데 어차피 s-오비탈은 다 0이에요. 0, 0. 그 다음 p-오비탈은 ml 값이 3개죠.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1부터 생각할게요. 플러스 1짜리, 그 다음에 0짜리, 마이너스 1짜리 이 순서로 갈 건데 1 마이너스 플러스 1, 1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0이 될 거고 1 마이너스 0이면 여기가 1이 될 테고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2가 되겠죠. 아, 이건 지금 3개가 나오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n분의 이것도 s-오비탈은 여기가 다 0이니까 1이겠죠. 1s건 2s건 다 1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p에 대해서는 값이 또 3개가 나오게 되겠죠. 플러스 1일 때는 어때요? 2분의 2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니까 여기 값이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0이 들어가게 되면 2분의 3일 것이고 여기가 1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일단은 다 써봤습니다. 첫 번째 n-l이 가가 나보다 큰데 1, 2, 1이야. 그럼 누구보다 클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누구? 2s가 누구란 얘기예요? 가는 결정이 끝났습니다. 그 나머지 그럼 나는 후보군이 1s 또는 2p. 자, 1s랑 2p가 누구의 후보군이요? 나의 후보군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내려가야 되겠죠. 첫 번째에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끝났고요. l-ml 값이 다가 제일 크고 나랑 라는 같은 값을 가져야 한대요. 자, 지금 가는 결정이 났으니까 괜히 이거 보면 헷갈리겠죠. 뭔가 같은 값을 갖는 게 누구밖에 없냐면 0밖에 없죠. 0, 0. 아, 여기구나. 아직까지도 나와 라가 0이라고 하는 같은 값을 갖는데 나가 정확하게 1s였는지 2p였는지가 밝혀진 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조건에서 한 개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다가 이거보다 큰 값을 갖는다면서요? 0보다 큰 값을 갖는 게 그건 하필 2개나 있어요. 1자리도 있고 2자리도 있습니다. 얘네가 다의 후보군인 건 알겠으나 정확하게 둘 중에 누가 단지는 모르겠네요. 자,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자, 나를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 값은 라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나는 다와 같은 값을 갖는다라고 해요. 내가 만약에 나라고 하는 애를 아까 후보군이 1s랑 2p가 있었었죠? 나를
2p의 요 0이 되는 애라고 생각을 했으면, 자, 뭐가 안 되냐면 2p의 요 0이라고 하는 애라고 생각을 했으면 n분의 n 더하기 l 더하기 m의 값이 2가 되죠. 이거 보세요. 이 중에 제일 큰 값을 갖고 있죠. 라라고 하는 애가 제일 커야 되거든요.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게다가 요 2p의 0이라고 한다고 한들 다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요 값 중에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다른데. 그러니까 나는 2p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번이 결국엔 누가 되고 1s가 되고. 그럼 나번에서의 요 값이 결정이 난 것이죠. 얘가 1. 다도 이 전체 계산값이 1이 되는 2p여야 하는 것이니까 얘였네요. m의 값이 마이너스 1짜리였구나. 다도 결정이 났습니다. 다가 2p면서 m의 값이 마이너스 1이네였어. 그러니까 라 하나 남은 상황이죠. 라번은 아까 두 번째에서 요 나라 어디 있어요? 얘랑 얘 중에 하나였는데 나가 얘를 가져갔으니까 라는 요 값이 될 거예요. 라는 m의 값이 플러스 1인 2p가 될 것입니다. 옆에다 써볼게요. 라는 m의 값이 플러스 1이 되는 2p가 된다. 그래서 가나다라에 해당되는 오비탈을 다 결정을 지었습니다. 기억번에 나가 1s입니까? 맞았어요. 1s랑 2p라고 한 소부분이 있었는데 차례차례 조건에 대입을 하다 보니까 2p가 안 되고 1s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니은번에 다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2개다라고 했는데 다번과 그다음에 라번이 2p 오비탈인데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 되겠죠? 한 개씩 채워질 거예요. 그래야 바닥 상태죠. 그래서 니은번은 틀린 보기. 디귿번에 에너지 준위가 라가 가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다전자 원자죠. 디귿번 라랑 다를 비교하는 거. 라랑 누구였나? 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라는 2p, 가는 2s. 만약에 수소였다면 주 양자수가 같아서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같겠지만 지금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이기 때문에 2p 오비탈이 2s보다 더 높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게 맞습니다. 정답 기억 디귿 2개 맞는 3번에 있었어요. 10번 문제 제가 왜 처음 설명하면서 별 얘기했고 올해 모의평가나 학력평가에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낼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었다라고 했는지 문제 풀면서 느끼셨죠? 10번 문제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11번 우리 수능 완성에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랑 표가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숫자만 좀 다르게 표현이 됐을 뿐 용액의 농도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농도 파트나 화학식량과 몰 파트는 문제를 푸는 방법이 한 개로 딱 정해지진 않아요. 여러분이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대로 푸셨으면 되는 문제인데요. 저는 좀 정석대로 이야기를 좀 풀어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T도시에서 XAQS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다. X가 녹아있는 건데 X라고 하는 용질 한 종류인 거죠. X용질 한 종류. 우리 알고 있는 식들을 좀 떠올려 보자면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는 거였어요. 맞죠? 얘 지금 몰농도를 뜻합니다. 그럼 몰농도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용질의 몰수를 용액의 부피로 나눠서 구하는 것이죠. 저는 씩 정리하는 것만 한번 읊은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용질이 어차피 한 종류예요. 한 종류. 그러면 그 물질이 한 종류일 때는 용질의 질량을 그 용질의 화학식량으로 나눌 때 나눠지는 화학식량이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용질의 질량이 곧 용질의 몰수 비와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몰수 또는 몰수 비. 어차피 비례한다라고 썼으니까 몰수. W 대 3W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몇 대? 1대 3.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해 놓은 용질의 몰수의 비가 얘랑 얘가 1대 3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1대 3.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볼 거냐? 여기 부피도 나와 있고 몰농도도 나와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랑 또 얘는 지금 부피 값이 똑같아요. 부피 값이 똑같아. 그럼 저 식에다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V에 V2를 넣을 거잖아요. 여기가 똑같아. 맞아요? 근데 몰농도가 0.3과 0.2예요. 맞죠? 그러면 요 용질의 몰수와 몰농도가 비례하죠? 맞아요? 0.3일 때 비율이 3이었으면 0.2일 때는 그 비율이 2가 되면 되죠. 몰수비가. 질량도 적을 수 있겠네요. 여기 EW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1, 3, 2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0.4V1이 여기
0.1v2와 같은 값을 가져야 돼서 여기가 4분의 v2라고 하는 관계식이 성립이 되게 돼요. 자, 문제가 뭐였냐면 가와 달을 혼합한 용액의 몰농도를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기준을 잡아 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갑니다. 몰농도. 몰농도는요. 이제 한 번만 더 바꿔서 쓸게요. 몰농도라고 하는 것은요. 용액의 부피에는 반비례하죠. 부피는 분모에 있으니까. 용질의 몰수에는 비례하죠. 분자에 있으니까. 몇 배 됐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0.4 기준으로 가는데 가랑 달을 섞으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4분의 1v2에서 이 두 개 더해보세요. 4분의 5v2가 되죠. 몇 배? 부피가 5배가 돼요. 자, 그럼 그 5배를 분모에 쓰면 분자에 쓰면 되냐? 안 돼요. 몰농도에서 부피는 분모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피가 5배가 된다라고 할 때는 색깔을 초록색으로 할게요. 그거는 분모 쪽에 이렇게 써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돼요? 아까 1몰에 해당되는 값이 있었는데 얘랑 얘를 섞는다면서요? 그럼 1 더하기 2는 3, 3배가 됐죠. 몰수에 해당되는 건 분자에 적을 수 있어요. 곱하기 3. 자, 이거 몇입니까? 5분의 2에다가 5분의 3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정답이 25분의 6이었어요. 답이 1번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풀이하는 방법이 아까 하나는 아니라고 했었죠. 여러분들이 이 분수가 싫으면 아까 요 1대 3이라고 하는 비례식을 세워가지고 분수 안 나오게끔 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었어요. 우리 11번 문제까지 해서 두 번째 페이지가 끝이 났습니다. 자, 좀만 힘내요. 이제 세 번째 페이지 12번 문제로 갈 건데요. 산화환원 문제 2개 나온다고 했죠? 아까 전에 우리 9번 문제 하나 풀었고요.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하는 12번 문제 하나 더 나왔습니다. 수능 완성 107쪽의 4번 문항이랑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산화수 열심히 계산할까요?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있었어요. 원소 X와 Y의 산화물에서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다라고 하는 조건을 줬습니다. 그러면 빨리빨리 계산할게요. 마이너스 2가 3개. 근데 요 X의 산화수랑 합쳐서 마이너스 3이 되려면 X의 산화수는 위로 뺄게요. 플러스 5여야 되겠죠. 플러스 3이어야 되겠죠. 플러스 3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짜리가 4개인데 얘랑 합쳐가지고 3 마이너스가 되려면 여기는 플러스 5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일 겁니다. X의 산화수를 구해봤고요. 브로민도 해볼게요. 브로민은 여기 플러스 5,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내려가서 얘가 마이너스인데 6이니까 이거 플러스 3이겠죠? Y가 플러스 7. 일단 구할 수 있는 건 좀 빨리 구할게요. 그 다음에 Y는 N이었고 여기는 모르겠다. 그럼 밑에 이제 힌트가 있겠죠? 밑으로 내려갈게요. 반응물에서의 X분의 생성물에서의 X의 산화수가 가와 나에서 서로 같대요. 근데 지금 이미 힌트가 다 나온 게 가번에서 반응물에서의 X와 생성물에서의 X의 산화수를 줬잖아요. 우리가 구했죠. 3분의 5래요. 근데 나번도 똑같대요. 근데 얘가 3이네? 얘가 그럼 5구나. 그럼 산화물, 요 중성 화합물에서는 산화수를 합쳐서 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m개, 그 다음에 플러스 5짜리가 2개, 그럼 10. 그럼 여기가 5개가 들어가야 마이너스 10 해서 전체가 0이 되겠구나. m 값도 구해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A는 가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같다. 제일 큰 게 몇일까요?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5. 5가 제일 크죠. 여기다가 5 쓰면 된다는 소리예요. A에다가 5 적어놓자. 여기다가 5를 이렇게 써놓자. 자, 그 다음에는 방법이 또 뭐 두세 가지로 나뉠 텐데요.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같다를 이용을 해도 되고, 화학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다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산소 원자의 개수가 좌변과 우변이 같다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방금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증가한 산화수, 감소한 산화수가 같다를 쓰셔도 무방해요. 그럼 우리가 뭐 보통 공부할 때는 증가한 게 감소한 거랑 같다 이거 많이 하니까 그거 한번 얘기를 해보면 3에서 5로 이만큼 증가했죠? 근데 그렇게 변화에 참여한 게 5몰 또는 5개죠? 라고 하면 다시 3에서 5로 증가를 했는데 그렇게 한 게 5, 2, X 원자 10개. 그럼 결국 2 곱하기 10이니까 20만큼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선간 20만큼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일로 갈게요. 7에서 N으로 줄어요. 근데 거기에 참여한 Y 원자가 4개예요. 그럼 4개가 20만큼의 감소를 띠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감소값이 몇이어야 돼요? 5가 되어야만 하겠죠. 7에서 5를 빼면 여기 n에는 2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제가 산소 원자의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5, 3, 15, 그 다음에 4, 4, 16, 31개의 산소 원자가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도 산소 원자가 31개 있어야 되는데 5, 5, 25개밖에 없어요. 6개가 더 필요하죠. 여기다 이렇게 6을 써보는 거예요. 6을 쓰고 나서 수소 원자가 12개가 됐죠? 이렇게 채우셔도 돼요. 아니면 또 하나 얘기하면은 좌변과 우변의 전하량이 유지된다를 활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 시간이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서요. 이 정도로 풀고 답을 내보도록 할게요. B분의 M 곱하기 N이 뭐냐를 물어봤는데 B가 어디 있었죠? B 여기 12. 여기다가 12 넣고 그 다음에 M 값이 5였고 그 다음에 N 값이 2였어요. 그러면 답은 6분의 5다를 골라줬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3번으로 넘어갈게요. 13번도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았으면 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어디 때문에 그랬냐면 발문을 봅니다. 발문 두 번째 줄에 가나다라의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3 이하래요. 3 이하. 이거를 꼭 체크를 하셨어야 돼요. 분자에서 모든 원자가 옥텟을 만족합니다. W부터 G는 CNOF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던져준 거죠. 이 주기 중에서 옥텟을 만족할 수 있는 애들, 걔네를 데리고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공분의 B가 6이 된다. 이건 보자마자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 얘 누굽니까? 플루오린. 얘가 F2죠. FF 사이에 공유전자쌍 1개, 그 다음에 플루오린 하나당 공유전자쌍 3개씩. 그래서 1분의 6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W가 플루오린이라서 9번을 이렇게 적어놓고 갈게요. 그 다음에 나번에서 중심이 X고 그 다음에 공분의 B가 4가 되는 경우를 예상을 하는데 아까 분자당 구성 원자 수가 몇 이하랬죠? 3 이하라고 했었죠. 그럼 내가 X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8번 산소. 얘가 누구냐면 OF2. 그러면은 원자 3개니까 되죠. 분자당 원자 수 3 이하에 속하는 것이죠. 여기가 2분의 8.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아, 8번 산소구나. 8번 산소구나. 그다음에 답번의 중심 원자가 Y요. 산소보다도 더 결합선을 많이 뻗을 수 있는 애가 들어간다는 뜻이고 공분의 B가 2가 되는 경우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7번 질소를 쓰면 되고 NOF 헷갈릴 수 있으니까 표현을 한번 해보면 N에 O에 F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공유전자 쌍만 표현을 했어요. 여기는 3분의 N에 하나, 그 다음에 플루오린에 3개, 그 다음에 산소에 2개 해서 6 이렇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 남았어요. Y가 지금 질소였고요. 3개의 원자, 3원자 이하라고 했습니다. 3개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Z에는 뭐 하나밖에 안 들어가겠죠. 6번 탄소. 여기는 CNF. 혹은 뭐 FCN, 보통 FCN이라고 많이 쓰니까 이렇게 쓸게요. 여기 이건 자주 나왔죠. 4분의 4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기억번. Z가 탄소이다. 맞죠? 기억은 그래서 정답이고 니은번에 다의 분자 모양이 직선형이다 라고 했는데 다번에 중심이 질소인데 질소에 누가 있어요? 비공유가 있죠. 그래서 절대 직선이 될 수 없어요. 결합각은 라가 나보다 크다. 라는 나랑 비교했을 때 나는 구분 형태라서 180도가 될 수 없지만 라번은 탄소의 중심인 탄소의 공유전자 쌍만 있고 비공유가 없죠? 직선이죠? 180도. 그래서 디귿번이 맞는 비교. 정답 기억 디귿 2개 맞아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3 이하라는 걸 떠올려야지 나한테 익숙한 분자를 막 대입해서 풀다 보면 실수를 저질렀을 거예요. 여기 13번까지 마무리했고요. 14번입니다. 14번도 별 하나 치면 좋겠죠. 우리가 동위원소와 관련된 내용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도 풀었고요. 이 문제의 기억, 니은, 디귿 선택지를 보면 놀랍지 않았을 거예요. 늘 봐왔던 선택지였기 때문에. 하지만 자료를 보고 조금은 당황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동위원소 개념을 몰라서?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여지까지 이런 뺄셈이라든지 질량수 이런 식으로 표를 준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수능 특강이랑 뭐 연계가 됐다라고 나오긴 했는데 이건 내용이 연계됐다는 뜻이고요. 자료 자체는 똑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어차피 사고력을 요구하는 게 수능의 가장 큰 목표잖아요. 공부했던 그 개념들을 자료에다가 내가 어떤 식으로 집약을 해서 이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 능력을 이끌어내고 그거를 체크하는 게 우리 시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로 많이 연습을 한 친구들이라면 아마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는 가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자신감을 갖고 내가 생각한 풀이대로 밀고 나갔느냐 혹은 그러지 못했느냐가 이 문제를 맞췄느냐 혹은 틀렸느냐를 결정짓는 그런 요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 푸는 방법은 또 한두 가지는 아니에요. 연립을 해서 풀어도 돼요. 왜냐면 원자번호라고 하는 것이 양성자 수를 얘기하잖아요. 질량수는 뭔데요? 중성자 수에다가 양성자 수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을 가지고 식을 정리해도 돼서 문제를 풀리긴 하는데 그럼 너무 복잡하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문제 조건에 이런 게 있었어요. A부터 D는 원소 X와 Y의 동위 원소래요. 근데 각각 누구의 동위 원소인지는 안 알려줬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 A부터 D의 중성자 수의 합이 76이고 원자 번호는 X가 Y보다 크대요.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 번호 모르잖아요. 그럼 그냥 얘도 양성자 A,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A다 라는 뜻은 양성자가 A라는 뜻이니까 근데 중성자 수랑 원자 번호 뺐을 때 얘는 0이라고 했으니 이 A 원자에서의 중성자 수 똑같이 A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A-A여서 0이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요 A랑 B를 비교했을 때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에 해당되는 질량수가 하나 줄었어요. 맞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원자 A와 B를 같은 종류 원소라고 하는 애의 동위원소라고 생각을 했다면 양성자 수가 같겠죠. 그게 뭔데? 동위원소의 정의니까. 양성자 수는 같아요. 즉 원자 번호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달라서 그 합에 해당되는 질량수가 서로 다른 관계를 우린 동위원소라고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걸 그대로 가져왔어. 그럼 이 차이가 1이 되려면 여기가 A 더하기 1이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돼. 그럼 이 두 개를 합친 것은 얘보다도 크잖아요. 근데 1로 내려올 때 1이 감소했다니까요. 이런 일은 같은 동위원소 내에서는 벌어질 수가 없어요. 동위원소 내에서는. 그러면 나는 이걸 또 다른 미지수를 써야 되겠구나. 얘를 B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밑으로 한 번 더 내려가 볼게요. 3만큼 증가했어요. 근데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를 B와 B 더하기 2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3만큼의 차이가 나겠습니까? 다시 A로 돌아가는 거죠. 얘가 A야. 그다음에 얘가 두 개 더 크대. 이렇게 가면 돼요. 나머지 또 똑같은 방법대로 이렇게 내리면 여긴 B 더하기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까 중성자의 개수를 합쳤을 때 76이라고 했거든요. 요 더 해볼게요. 2A 더하기 2B 더하기 6이 76이다. A 더하기 B가 35구나 라는 것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두 개 가지고 해볼게요. A랑 B의 질량수의 차이가 1차이죠? 질량수는 이거 더하는 거야. 2A, 얘가 하나 더 작으니까 2A에서 이걸 뺀 게 2B 더하기 1과 같아요. 그러면 A에서 B를 빼면 1이래. 따라서 A는 18, 그 다음에 B는 17. 이렇게 나옵니다. A랑 B가 뭐였는지 까먹으면 안 되겠죠? 여기 양성자에 해당되는 원자 번호였습니다. 자, 여기가 18, 그 다음에 여기가 17. 문제 첫 번째 원자 번호가 X가 Y보다 크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X가 18, 그 다음에 Y가 17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면 되겠구나. 질량수 값 적어볼게요. 18 더하기 18은 여기가 3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8 더하기 17은 여기가 3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8, 여기는 38이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 37이 될 겁니다. 자, 문제 뭐였을까? 근데 기억, 니은, 디귿은 뭐 많이 봤던 우리 형태였을 텐데 B와 D는 Y의 동위원소이다. Y가 17번이죠? 맞죠? 그래서 기억번이 정답. 니은번. 이거 되게 많이 했다. 같은 질량, 1g에 들어있는. 자, 여기서 잘라야 되죠?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거는 분자량,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이 큰 게 당연히 조금밖에 못 들어있겠죠. 같은 질량 안에 덩어리 큰 애는 개수가 조금밖에 못 들어가고 같은 질량 안에 덩어리가 작은, 즉 분자량이 작은 애들은 많은 개수가 들어가겠죠. 지금 분모에 A가 있고 분자에 C가 있는데 1g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이들의 분자량을 뒤집어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원자량이 각각 여기 있는 이 숫자 그대로를 가져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적어보면 분자에다가 A에 대한 걸 써야 되고
그다음에 분모에다가 C에 대한 걸 써야 되니까 이렇게 38 쓸 수 있고, 뒤에는 이 안에 들어있는 중성자 수라고 했기 때문에 C에서의 중성자 수 몇이죠? 20. 그다음에 A에서의 중성자 수 18. 이거 2로 나눠지죠. 그다음에 얘는 19. 나왔다. 19분의 20. 근데 얘가 19분의 20이다라고 물어봤네. 그래서 니은번은 정답이에요. 자, 마지막 디귿입니다. 1몰에 들어있는 A, 1몰에 A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A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18. 그 다음에 1몰에 D에 들어있는 양성자수 17. 1보다 작니? 작아요. 정답이 기니디 다 맞아서 5번에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문제 자체가 막 엄청 어려운 걸 묻지는 않았죠. 하지만 내가 배웠던 그 핵심 개념을 이런 식으로 새롭게 자료를 주어지면 뭔가 좀 당황할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지가 빨리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습을 잘 해서 이 문제도 아주 잘 맞추셨기를 바라봅니다. 15번은 원소의 주기적 성질. 이번 우리 수능에서 원소의 주기적 성질 파트에서 좀 힘을 좀 빼긴 했죠. 그래서 아주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제2이온 에너지에서 제일 핵심적이었던 내용을 잘 적용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조건에 가는 원자 ABCD의 제2이온 에너지와 기억을, 근데 기억이라고 하는 게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에 하나래요. 얘네들의 후보군이 OF, Na, Mg, Al. 자, 쓰면서 힌트 너무 많이 나왔죠. 제2이온 에너지 제일 큰 거 1족. 1족 애들은 이 1에서 2,2로 갈 때 급격하게 에너지가 증가하죠. 이온 에너지가. 얘를 일단은 두고 A에다가 위치를 띡 시켜볼 건데, 자, 원자 반지름이 얘네 중에 누가 제일 커요? 나트륨이 제일 커요? 내가 만약에 기억을 원자 반지름이라고 해버리면 이미 모순이죠. A보다 더 큰 애들이 웬 2개나 있네? 안 되겠네. 여기 이온 반지름을 바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이 되겠죠. 자, 이 중에 8번 O의 E-가 제일 큰 반지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F의 1-가 그 다음이 될 거예요. Na 플러스보다 더 작은 이온 반지름을 갖는 거는 두 가지죠. Mg 플러스랑 Al 3+가 있을 텐데, 그게 각각 누구인지는 여기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방금 C가 9번 플로리님이 밝혀졌으면 D랑 E, 12번과 13번 전기음성도의 경향을 떠올려 볼게요. 같은 주기에서 번호가 큰 게 전기음성도가 조금 더 크죠. 얘가 13번이 되고 얘가 12번이 돼서 D에는 여기 13이라고 하는 숫자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답 기억번이요. B가 산소이다 라고 했으니까 정답이 맞고요. 니은번. 기억이 원자 반지름이다. 아니죠. 그렇게 되면 나트륨이 1등이 돼야 됐었고요. 제2분의 제3은 2가 D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2가 몇 족이에요? 2족이죠. 2족 애들은 E2에서 E3로 갈 때 급격하게 증가하죠. 디귿번이 정답. 기억 디귿 정답은 4번에 있었습니다. 자, 15번까지 끝. 그다음에 16번. 16번 문제는 6월 모의평가랑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간단한 숫자를 밀도에다 넣어서 대입을 해도 됐었고요. 아니면 지울 수 있는 건 식에서 다 지운 다음에 마지막에 그 비율만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좀 읽어볼게요. 25도씨에서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쓰여져 있고요. 식초 A, B의 밀도가 각각 DA, DB이다. 그다음 나번으로 내려가서 A, 식초 A겠죠? 20에다가 물을 넣어서 100을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이걸 다 갖다 쓰지 않았고요. 50ml, 100 만들었는데 그중에 50만 가져다 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세 방울 넣고 A몰 농도짜리 염기로 적정을 했다. 얼만큼의 부피가 들어갔을 때 중화점에 도달했는지 알려주겠죠, 다음 화면에서. 그다음에 라번은 B, 식초 B예요. 20ml. 물을 넣어서 100g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것도 100g을 다 갖다 쓴 게 아니고 50g만 가져다 썼대요. 어차피 반만 갖다 썼고 여기도 반만 갖다 쓰고 있네요. 다음 화면입니다. 다에서의 V값과 마에서의 V값이 나왔는데 A몰 농도짜리 NaOH였으니까 각각의 실험에서 쓴 염기의 몰 농도는 어차피 똑같은 거죠. 부피가 10ml 들어갔을 때, 25ml 들어갔을 때 중화점에 도달을 했대요. 그 말인즉슨 저 NaOH 혹은 OH-의 이 부피, NaOH의 부피,
어차피 농도가 똑같으니까 얘네는 10A, 25A 했을 때 이 부피비가 곧 이들의 몰수비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실험에 사용한 지금 식초, 수용액들이 있었었죠. 그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비와 같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많이 했잖아요. NMV N', N', V' 할 때. 사용한 염기의 몰농도 같으니까 이거 다 지우고 가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아세트산의 분자량 60으로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몰수를 구할 때 60으로 나누는 질량을 60으로 나누는 그 과정도 생략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한번 써볼게요. 아까 A 20ml라고 했는데 식초 A의 밀도가 DA였었죠. 20DA 그램이 될 거예요. 근데 A는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0.02래요. 0.02. 질량값이 되겠죠? 나는 이 중에 100을 만들어서 그 중에 50을 갖다 썼죠. 맞아요? 몰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원래 아세트산의 분자량으로 나눠야 되죠. 그죠? 이건 이제 몰이 될 거고, 밀리리터니까 요거 곱하면 밀리몰이 나올 거예요. 밀리몰이 나올 텐데 얘는 몰이니까 여기다가 1000을 곱해야 오른쪽이랑 단위가 환산이 되겠죠. 근데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쓰고 지울 걸 지울 겁니다. 뭐냐면 아까 다번이었나? 라번에서 이제 B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도 걔를 20ml를 가지고 했죠. 100g을 만들어서 50을 가져다 쓰기도 했지만 여기 20dB일 테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가 dB가 들어가겠죠. 근데 어차피 여긴 똑같으니까 지우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00 중에 50, 100ml 중에 50 혹은 100g 중에 50 어차피 절반만 가져다 쓴 거죠. 여기도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분자량이 똑같아요. 여기도 지워져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가 지금 x니까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요 비율이 뭐와 같다고요? 얘네의 비율과 같다고요. 25분의 10이니까 5분의 2가 되겠죠. 좀 간단하게 가볼게요. dB, xdB분의 0.02 dA가 5분의 2가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문제는 x값을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x값을만 이렇게 넘기게 되면 2dB분의 5 곱하기 50분의 dA 정답이 20dB분의 dA였어요. 답이 몇 번에 있었냐면 1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써서 뭐 단위까지 다 환산해서 풀어도 되지만 지금 어차피 식에서 지워지는 것들이 워낙 많죠. 같은 종류의 염기를 사용했고 어차피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용질은 한 종류니까 지울 수 있는 것들은 좀 지운 다음에 그 비율대로 좀 간단하게 계산을 해서 식을 정리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가 끝났네요. 네 번째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7번으로 갈 텐데 요즘에 되게 중요하게 했던 자료였었죠. 제가 마지막까지도 강조해서 정리해드렸었는데요. 물의 자동이온화와 pH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수능 완성이랑 연계가 잘 되었고요. 가나다의 액성은 모두 다르다. 산, 중, 염기성 중에 하나래요. 그렇군요. pH랑 pOH를 25도씨에서 더하면 14가 나와야 합니다. 근데 이거 두 개 분모 분자 더하면 28이죠. 빨리 절반으로 나눠야 되겠죠? 얘가 실제 pH 값이 1.5였던 거고 실제 pOH 값이 12.5였던 거예요. 그럼 빼볼까요? pH-pOH는 뭐 절대값이니까 여기가 11이야. 가가 나보다 4만큼 크다라고 했으니 나는 저 절대값 그 차이가 7이었다는 뜻이죠. 얘네들은 액성이 다르대요. pH가 7보다 작은 가가 산성. 그럼 나번에서 우리 이 pH-pOH가 2A다라고 하면은 pH는 뭐 7 더하기 A고 pOH는 7-A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 7인데 그럼 pH-pOH 요거를 2로 나누게 되면 3.5. 7 더하기 3.5겠죠. 제가 왜 7에다 3.5를 더해서 pH를 구했냐면 얘가 산성이면 얘는 산성이 될 수 없잖아요. 얘는 전부 다 액성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10.5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7에서 3.5를 빼서 pOH 값이 3.5? 7에서 3.5를 빼서 3.5라고 하는 pOH 값을 갖게 되는 것이고 X 값이 그러면 3이 되겠죠. 나번의 액성은 pH 7보다 크네요. 얘 염기성입니다. 하나 남은 다번이 중성이 되겠구나. 여기는 7분의 7에서 1이죠. 이렇게 나와요. 기억번에 나의 액성이 중성이다라고 했는데 나번은 염기성이 되어야 하겠고요. 니은번에 x 더하기 y가 4냐라고 물어봤습니다. x가 3, y가 1이니까 더하면 4.
자, 마지막 디귿번 계산인데요. A분의 B 곱하기 C. 얘가 몰수죠. 몰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몰농도 곱하기 부피로 구합니다. 몰농도 곱하기 부피. 자, 부피가 0.2, 0.4, 0.5인데 잠깐 부피만 따로 해볼게요. 부피만 따로 해볼게요. 여기 0.2, 그 다음에 0.4 곱하기 0.5. 1이네. 그럼 부피는 됐고요. 이제 몰농도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에 마이너스 12.5 분모에다 깔아야 되니까 밑에다 쓸게요. 12.5 그 다음에 10에 마이너스 3.5 10에 마이너스 7 그러면 이게 몇이에요? 10에 마이너스 10.5니까 100이구나. 제가 부피만 따로 했을 때 어차피 1이니까 그 비율은 100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해서 5번에 있었네요. 17번. 자, 이제 18번으로 가면 중화반응 양적관계 문항입니다. 우리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랑 연계가 상당히 비슷하게 됐어요. 이가상과 일가 염기에 대한 내용이고 X몰롱도짜리랑 Y몰롱도짜리를 준비를 해서 혼합용액 3개를 만들 겁니다. 자, 실험 결과를 보셔야 되겠죠? 액성이 죄다 다르대요. 산, 중, 염기성. 일단 이거부터 판단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가랑 일가를 섞었을 때 액성에 따른 이온수 분석이 빨리빨리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얘가 보니까 좀 같게 맞추면 산, 중, 염기성은 판단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썼다 지울 건데요. 얘를 다 3으로 맞춰볼게요. 그럼 얘가 30이 될 거고 얘가 좀 3배 했으니까 60이 될 거고 얘는 40이죠. 그럼 산의 양이 같을 때 염기를 더 많이 섞은 게 염기성, 그 다음 제일 적은 게 산성, 그 다음에 가운데가 중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얘를 똑같이 맞춰놨기 때문에 써보면 얘가 염기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위에가 산성이 될 거고 제일 밑에가 중성이 될 겁니다. 이 첫 번째 조건은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했고 얘는 지금 이가고 얘는 일가예요. A의 2-2가 음이온, 그 다음에 Na 플러스 1가 양이온. 자, 여기부터 출발할 겁니다. 중성이네요. 중성인 용액에서는 누구만 있죠? 구경꾼 이온만 있죠. 그다음 전하량은 항상 0으로 보존이 돼야 되겠고 전체적인 전하가. 그럼 나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Na 플러스 자, 부피 40에 몰농도 Y 곱하면 40Y개가 되죠. NaOH 덩어리, 얘는 1가니까 NaOH 덩어리든 Na 플러스건 OH 마이너스건 다 똑같이 표현이 될 거고 Na 플러스 40Y개 혹은 NaOH가 40Y개 어디에? 40ml에 40Y개라고 쓸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A의 E-는 40Y가 있으면 안 되죠. 전하가 0이 돼야 되면 얘는 E-고 얘는 1 플러스니까 얘는 20Y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덩어리를 쓸 때요. H2A, 요 이가 산의 덩어리는 곧 A의 E-의 개수와 같은 거죠. 여기에 20Y에 A의 E- 겸 H2A가 있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계산한 거랑 똑같은 식을 여기 X몰롱도를 이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X 곱하기 3V라고 쓸 수 있겠죠? 이게 이퀄 3XV와 같다. 뭔가 X와 Y와 관련된 관계식이 V가 끼어 있긴 하지만 뭔가 하나 나왔다라는 것을 일단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에 비례해서 숫자를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20Y일 것이고 여기는 10Y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 염기성인 두 번째 용액으로 갈 것입니다. 염기성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유일한 양이온은 누구밖에 없어요? Na 플러스밖에 없죠. 여기 존재하는 양이온은 H 플러스가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Na 플러스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1번에서는 어떤 상황일까요? 1번은 산성이에요. 이가 산이 과량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혼합 용액에서의 양이온의 개수는 혼합 전 과량인 산의 H 플러스의 개수와 같다라는 거 우리 개념에서 공부했었었죠. 자, 그럼 이가니까 EXV계의 양이온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뭘 쓸 거냐면 우리는 몰수를 몰농도에다 부피를 곱해서 계산을 해요. 1번 수용액과 2번 수용액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어차피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의 합이 서로 같은 값을 갖고 있대요. 여기를 잠깐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양이온의 몰수비는 곧 이들의 부피비와 같다라는 식이 성립이 될 수 있겠죠. 2번분의 1번으로 갈게요. 2번에서의 양이온은 20Y, 1번에서의 양이온은 EXV예요.
이게 결국 V 더하기 20분의 V 더하기 10과 같다라고 하는 식이 성립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이 20y를 어디서 봤는데요? 바로 여기서 봤어요. 20y는 3xv예요. 와, 많이 지워지죠? 결국 이게 3분의 2구나. 따라서 v 값이 10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v를 구했습니다. 여기가 30이겠네. v를 구했습니다. 여기가 10이겠네. 이번에도 아까 제가 문제 풀 때 좀 한번 썼던 거랑 마찬가지로 기준을 얘로 잡아서 얘보다 몇 배가 되는지, 부피가 몇 배는 되고 그다음에 양이온의 개수는 몇 배가 되는지에 따라서 몰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기억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2보다 자, 부피부터 얘기할까요? 혼합용액 부피 30이죠. 혼합용액 부피 70 됐죠? 그럼 부피가 3분의 7배가 됐어요. 근데 몰농도를 구할 때 부피는 항상 분모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3분의 7을 곱하는 게 아니고 7분의 3을 곱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몰수는 분자로 들어가야 되겠죠? 양이온의 개수가 20, 40, 1대 2가 되니까 여기는 2를 이렇게 곱하면 돼요. 또 7분의 6이 12. 이게 바로 기억번이 되는 겁니다. 우리 문제는 이 기억에다가 y분의 x를 곱하는 것이었어요. 아까 우리 v가 10이었으니까 30x가 20y가 되겠죠? 그럼 y분의 x는 3분의 2가 될 터이니 여기에다 3분의 2를 곱해서 정답은 7분의 8 이렇게 내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에 있었습니다. 중화반응 양적 관계 다행히 뭐 3가지 종류를 섞은 게 아니고 2종류의 일가 염기와 이가 산을 섞는 상황이어서 상황 자체는 막 복잡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이제 긴장된 상황에서 내가 공부했던 걸 다 쏟아내는 친구들 맞췄겠지만 그러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좀 걱정이 드네요. 19랑 20번 남았네요. 19번은 화학식량과 몰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작년 수능이랑 사실 가로 세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만 달라졌지 묻고 있는 바는 거의 똑같았습니다. 한번 푸는 방법도 뭐 꼭 하나는 아닐 테고 같은 온도와 같은 압력에서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뭐 어떻게 해볼까 일단 문제를 보면서 제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2종류의 기체가 있어요. 질량이 이렇게 들어있대요. 15랑 22.5는 이거 2대 3이죠. 그죠? 그 다음에 16이랑 8은 이거 2대 1이죠. 절반이죠. Y 원자수의 상대값은 숫자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바로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체 원자수는 분자수에다가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수를 곱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2종류가 있기 때문에 둘 다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분자수에 비례하는 거죠. 분자수에 비례하는 값으로서 4대 4대 5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질적인 ABC가 몇인지를 구한다기보다는 비율로 풀이를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뭐부터 할 거냐면 저는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에 숫자가 좀 예쁜 게 있으니까 하나를 소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류니까 둘 다 고려하기 어렵잖아요. 이 중에 하나를 없애보도록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나번에다 2를 곱해볼게요. 그럼 나번에다 2를 곱하면 여기가 16W가 될 거고 여기 45W 썼다 지울 겁니다. 16W 여기 18 전체 원자수가 18N이 되겠죠. 2배 한 거에서 가번을 뺄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 X, A, Y, C는 뭐 없어지겠죠? 16에서 16 다 뺄 거니까 45에서 15를 빼면 X, A, Y, B, 30W 원자수가 18에서 10을 뺄 거니까 얘를 구성하는 원자수가 8N개야 라고 하는 관계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지우고 씁니다. 30에 8N이래. 그럼 15에는 몇 N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4N. 맞죠? 그 다음에 얘는 이거의 1.5배죠. 22.5라고 하는 것은. 그럼 여기는 6N. 자, 전체 원자수가 10N이래. 근데 그 중에 4N이 얘래. 그러면 여기 원자수는 6N이라고 쓸 수 있고 요 스케일대로 가면 여기는 3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원자수를 한번 결정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번이랑 나번이 기체의 분자수가 똑같은 거죠. 어쨌든 얘네 둘이 사부이면 분자수는 몰수에 비례할 거니까 서로 같은 거죠. 부피는 몰수에 비례할 거니까 서로 같은 거죠. 내가 얘를 X몰, 뭐 얘를 Y몰이라고 하면 얘는 1.5X몰, 얘는 0.5Y몰이 되겠죠. X 더하기 Y가 1.5X 더하기 0.5Y야. 그럼 결국에 X는 뭐랑 같아? Y랑 같아. 뭔 뜻이냐면 여기 주어져 있는 15W의 이 기체와 16W의 이 기체가 뭐가 같다? 몰수가 같은 상황이란 얘기예요. 아, 얘네 둘이 지금 같은 몰수만큼 있구나.
그럼 얘네들 분자량 B도 나오네요. 같은 몰수당이니까 15대 16이겠죠. 분자량 B까지도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실제 숫자 말고 이제 비율로서 내가 구하면 되는 상황이니까 같은 몰수라면서요. 이거 4몰로 생각을 하자. 그 얘도 2몰, 얘도 분자가 2몰 있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근데 원자가 4N이래. 분자 몰수가 2인데 원자가 4N이려면 분자당 원자 수가 2개면 되겠죠. 비율입니다. 그럼 여기가 1, 1의 비율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2몰인데 원자가 6이래.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3이어야 되니까 AA 지금 1로 두기로 했죠? 여기는 1대 2의 비율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그럼 비례식 쓰면 되겠네요. 이거는. 얘가 2면은 얘는 몇입니까? 1.5니까 얘가 3이면 되고 합쳐서 4니까 여기는 1이 들어가면 되겠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제 쓰지 않은 게 뭐가 있냐면 Y 원자수의 상대값 여기 쓰지 않았고요. 그 답원에서 기체의 부피가 5V라는 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접근을 한번 해볼 거냐면 Y 원자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Y 원자수의 평균값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Y 원자수가 지금 요 스케일대로 갈 거예요. 6인데 전체 분자수가 4야. 그러면은 분자당 Y 원자수의 평균이 몇이라는 거예요? 1.5라는 거죠. 안 그래도 1과 2짜리가 있었거든요. Y 원자수가 하나, 두 개. 근데 1대1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중간값에 해당되는 평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럼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대입을 해보면 9를 5로 나누면 분자당 Y 원자의 평균이 1.8이다가 나오게 되겠죠. Y 원자수가 우리의 비율로는 1과 2였는데 그 평균이 1.8이 나오려면 4, 대 1의 비율일 것이고 가까운 쪽이 많은 거죠. 그럼 결국에 요 5라고 하는 몰수를 1과 4로 나눠 가지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우리 문제가 뭐였을까요? 일단 여기까지 풀면은 웬만한 답은 다 나온 상태고요. 기억에 A랑 B가 같냐? 우린 비율로 구하고 있었었죠. A랑 B는 같은 값을 가졌습니다. 그다음 니은번에 Y의 원자량분의 X의 원자량의 비율이 8분의 7이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1로 갈 때 Y 하나 늘어났죠? Y 하나 늘어날 때 W만큼 늘어났어요. 맞아요? W에다가 X 더해서 15니까 X는 14W에 해당되는 값, Y는 W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니은번에 해당되는 8분의 7이 아니죠. 14만큼 차이가 나고요. 그 비율이. D급번에 X에는 14가 들어갑니까를 물어봤는데 X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럼 원자수를 쓸 수가 있겠죠? 4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가 12. 그 다음에 1에 해당되니까 2n. 더하면 14. D급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실제 분자를 만약에 구하는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15대 16이라고 하는 분자량의 비 뭐가 떠오르죠? 30대 32 해서 N2H2와 N2H4가 떠오르시죠? 실제 여기 22, 24 이렇게 넣어가지고 내가 원래 알고 있는 분자를 대입해서 풀어도 상관없었어요. 19번까지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이네요. 20번. 화학반응 양적 관계 문항이었습니다. 또 질량과 그다음에 몰수와의 관계, 개수와의 관계를 다 적용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20번이다 보니까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못 푼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떠한 핵심 개념들이 잘 적용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2에서 남은 반응물의 종류는 서로 달랐다. 한 개의 반응물이 달랐다는 뜻이겠죠. 2에서 반응 후 생성된 D의 질량이 8분의 45g이었대요. 뭐 이런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었어요? 기준을 먼저 잡았었죠. 그 기준에 부합되는 것을 숫자로 쓴 다음에 나중에 스케일이 안 맞으면 뭐 절반을 해주던 2배를 해주던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준은 누가 힌트를 주냐면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그 힌트를 줬었죠. 개수대로 반응하면 이라는 말 상당히 많이 썼었고 4V랑 6, 5V랑 25니까 이 비율에 따라서 한 개 반응물을 결정을 지어보면 1번에서는 누가 한 개 반응물, B가 한 개 반응물로서 다 작용을 하는 것이고 1번, 2번에서는 이 A가 다 반응해서 0이 되겠죠. A 또는 B의 질량이라고 했는데요. 1번에서는 A가 남을 거라서 A가 17W, 그 다음에 2번에서는 B가 남을 거라서 B 40W라고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기준을 여기서 잡아볼게요. C의 양분의 전체 기체의 양인데요. 자, 우리 5% 좀 뺄게요.
C의 양이 앞에 개수가 2니까 2몰만큼 생성됐다라고 합시다. 2, 3, 2, 2 이렇게 반응해서 2분의 몇이야? 6 해가지고 3이 된 거야. 조금 더 쪼개 볼게요. 개수만큼 반응을 하게 되면 C가 2몰 생길 때 D도 2몰이 생기겠죠. 맞아요? 그리고 남은 A가 몇 몰이 있어서 전체가 6이 된 거겠죠. 남은 A가 몇이야? 2몰이 남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되고, 아니면 이렇게 볼게요. A가 어제 B는 한계 반응물이니까 볼 필요 없겠고, A 앞에 있는 개수와 C 앞에 있는 개수가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없어지는 A만큼 C가 생긴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몰수를 계산을 할 때 그냥 반응 전에 원래 있었던 A의 개수라고 계산을 해도 되는 거죠. 어차피 여기서 없어지는 만큼 C가 생길 거니까. 맞습니까? 그럼 원래 있던 A에다가 생성된 D, 2를 더해서 6이 된 거야. 그럼 원래 있던 A가 몇이었던 거죠? 4였다는 거죠. 4에 D, 2가 더해져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A와 C 앞에 있는 개수가 같으니까. 처음에 얘가 3몰에 해당되는 값이었구나. 4 중에 그럼 개수만큼 반응할 거니까 2만큼 반응한 거죠. 몰수에 대한 값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쓰고 있는 것은. 그럼 5V는 5몰에 해당되는 값이었을 테고 이 중에 5가 반응을 한 거겠죠. 몰수에 대한 걸 빨간색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첫 번째에 대한 건 끝났고, 두 번째는 이것도 많이 했어요. 2 반응할 때 얘는 5 반응한대. 그러니까 2번 실험은 1번 실험에 비해 몇 배 반응하는 거죠? 2.5배만큼 더 많이 반응을 하는 반응이란 뜻이죠. 그 얘가 5만큼 반응해. 그러면 A랑 C랑 D 앞에 있는 개수는 다 똑같죠, 지금. 그러면 C랑 D가 얼만큼 생긴다는 거야? 5랑 5만큼 생긴다는 거야. 난 뭐만 알면 되냐면 반응하고 남은 B의 몰수만 알면 돼. 그죠? 한 가지 물질에 대해서는 질량비가 곧 몰수비랑 같죠. 원자랑 분자랑 화학식량이 같을 거니까. 얘가 6g이 반응하면 이번 실험에서는 몰수로도 2.5배가 더 반응하지만 질량으로도 이 B의 2.5배가 더 반응을 할 겁니다. 즉 25 중에 6의 2.5배면 15g이겠죠. 이만큼이 반응해서 10g이 남을 테고 얘가 곧 10g. 구할 수 있는 거 여기다 잠깐 써놓고 갈게요. 따라서 W는 4분의 1. 요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몰수를 구해야 되겠죠. 몰수가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전에 얘가 3몰에 해당되는 값이었었죠. 자, 몰수는 빨간색으로 제가 쓴다라고 했습니다. 3몰. 자, 그러면 요 비례식대로 써도 되지만 3몰에 6이면 25는 2분의 25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15는 7.5에 해당되는 값이 될 것이고 12.5에서 7.5를 빼면 아하, 얘가 5몰에 해당되는 값이 될 것입니다. 5. 그 여기 결론이 났네요. C의 양은 5, 남아있는 B의 몰수 5, D의 양도, 그다음에 D의 양, C와 D의 양이 5 더하기 5니까 여기도 3이네. X가 5분의 15에서 3이 나오게 돼요. X값은 구했습니다. 자, 문제는 뭐였냐면 X 곱하기 B의 분자량분의 C의 분자량이었어요. 몰수에 해당되는 것을 빨간색으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17W에 해당되는 게 2몰 남은 상황이었었죠. 그 다음에 얘는 40W에 해당되는 거 10g에 해당되는 게 5몰이었었고 1번 실험에다 대입해서 질량과의 관계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랑 D는 갑자기 막 아무렇게나 생기는 게 아니고요. 반응한 A랑 B만큼 해서 C랑 D가 만들어지는 것이겠죠. 여기 1번에서 17W인데 W가 4분의 1이었으니까 4분의 17에 해당되는 A. 자, 이거는 A 2몰에 해당되는 값인 거예요. 지금 1번 실험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더하기, 이때 B가 얼만큼 반응했죠? 3몰에 해당되는 6g이 반응에 참여했죠? 요렇게 해서 C 얼만큼과 D를 만들었죠. 근데 아까 2번에서 만들어진 D가 이 값이었죠. 그러니까 D라고 하는 한 물질에 대해서는 결국에 요 2.5배만큼 더 많이 반응한 2번에서 이만큼이 생겼다면 1번에서는 그것의 5분의 2만큼이 생성이 됐겠죠. 1번에서는. 요걸 계산을 하게 되면 1, 9에 4분의 9가 됩니다. D가 4분의 9. 이제 C라고 하는 건데 2몰에 해당되는 C, 그 값에 해당되는 질량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제가 C의 분자량을 라지 C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넘깁니다. C는 따라서 4구나. C의 분자량이 4인 거예요. B의 분자량은 몇이에요? 3몰이 6이면 1몰이 2죠. 자, 그럼 계산합니다. 따라서
x는 아까 3이었고 b가 분모였죠. b의 분자량 2, c의 분자량 4. 아이고, 그러면 2, 4 해서 3 곱하기 2는 6. 정답이 4번에 있었습니다. 6 해서. 자, 이게 20번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뭐 반응식을 따로 막 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원래 알았던 질량과의 관계, 그다음에 몰수와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해서 기준을 첫 번째 실험으로 잡아서 문제를 풀어 나갔어요. 자, 20번까지 풀이를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핵심 개념을 잘 담고 있는 문제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좀 표현 방법이 여지까지 봤던 거랑 좀 다른 것들도 몇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진짜 여기서는 어렵게 나올 거야 라고 예상했던 단원이 아닌 데서 문제들이 좀 복잡하게 나와서 우리 친구들이 좀 당황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수능이 끝났어요. 이 날을 우리 너무너무 기다렸잖아요. 일단 홀가분한 마음을 마음껏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과 나오고 나서도 그 결과에 맞는 최선의 길들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들을 차분하게 잘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